안녕하세요, 노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또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19년 4월 17일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것이 바뀌었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입법 예고가 되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환산보증금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상가 세입자의 보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많이 좀 상향이 돼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면 보호가 됩니다. 환산보증금 구하는 공식은 예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 임대료가 500만 원이고 보증금이 4억 원이라고 하면은 50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5억 원이 되죠. 5억 원 플러스 4억 원이니까 9억 원이 됩니다. 그럼 이때 환산보증금은 9억 원이고 또 9억 원 이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기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이 서울 같은 경우에 6억 1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9억 원으로 인상이 돼서 상당한 많은 부분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과밀 억제권역은 5억 원에서 6억 1천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부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는 3억 9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많이 상향이 조정이 됐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환산보증금이 상향이 되면서 추후에는 이 환산보증금 제도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환산보증금 안에 들어가서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은 임대료 상한율 연 5%의 제한에 보장을 받고요. 또 우선변제권이 생기고요. 월차임 전환 때 산정률 제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법무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주요 상권의 임차인 하위 95%까지 전부 보장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대도시나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차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호의 영역은 좀 넓어졌지만 아직 전부 보호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또 4월 17일부터는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아주 저렴하게 해결을 해주는 조정위원회를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서울중앙,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6개 지부에 설치됩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평균 환산보증금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1억 3천만 원 정도, 마포구가 8억 6천만 원 정도, 서초구가 8억 5천만 원 정도니까 아직도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테두리에 못 들어오는 그런 임차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환산보증금 제도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에도 많이 상향은 됐지만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항상 이런 얘기하면 반대의 또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임대인들은 미리 상가의 임대료를 많이 올릴 것이다 하는 좀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나오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공실률이나 아니면 또 경기 상황을 다 체크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현행은 최대 10년이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적용받고요.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적용도 받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2기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3기 이상 차임 연체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 상한의 5%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버린다면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20% 이상의 임대료를 인상을 해도 임차인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차라리 환산보증금을 초과했을 땐 연 10%라든지 아니면 연 12%까지의 제한을 두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드네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은 혹시 이 상가가 경공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임대차 계약 시에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체결되거나 혹은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오늘은 새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대표TV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자영업자분들 또 상가 임차인분들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